올해 3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서울 개인택시 시세 영향받아 인근 인천과 광명까지 불이 옮겨붙어 수도권 일대가 산불로 번졌습니다. 산불인데 꺼야 할까요? 오늘은 3월에 서울 개인택시 시세에 붙은 불이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꺼질 줄 모르고 폭등, 신고가 행진 중이고 인근 인천 광명 택시까지 불이 번져 거대 산불로 번지는 사태를 중간 점검해보고 양수양도 희망자들이 향후 어쩌면 좋을지 정보 요청이 많아 급히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빨리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개인택시 소원관입니다. 저는 매월 월말에 한 달에 한 번 전국 90대 곳 최대 개인택시 시세를 전수조사하여 발표해왔고 지난 4월 말 시세는 5월 1일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오늘 5월 13일 기준 전국 주요 도시 및 지난 4월 말 급변동 지역 시세를 살펴볼게요. 최근 전국 개인택시 시세를 주도하는 서울 개인택시 시세를 필두로 5월 13일 시세는 4월 말 대비 서울 1억 3천 플러스 500, 인천 1억 2,400 플러스 700, 광명 8,700 플러스 400, 광주광역시 1억 4,800 플러스 800, 수원시 1억 6,500 플러스 500, 목포시 1억 3,800 마이너스 1000입니다. 그동안 서울이 2월 말 9,700만원에서 5월 13일 기준 플러스 3,300만, 인천 1억 500에서 플러스 1,900만, 광명 6,500에서 플러스 2,200만, 광주광역시 1억 2,500에서 플러스 2,300을 기록하고 있고요. 목포시가 1억 5,500에서 마이너스 1,700만 하락 중입니다. 나머지 전국 대부분 시세는 소폭 등락이 있거나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저평가된 서울, 인천, 광명, 광주광역시만 급등 중이고 곧 전국 평균가 1억 4,600을 넘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지역 서울, 인천, 광명, 광주광역시 전체 시가총액은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포에서 보듯이 서울이 플러스 1조 6,200억, 인천이 플러스 1,700억, 광명시가 플러스 186억, 광주광역시가 플러스 1,100억이 증가했습니다. 전국 개인택 시세가 궁금하시면 구독하시고 검색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 3월부터 급등, 추세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호가갭이 커서 매물이 부족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보다 멀리 높이 뛰기 위한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 개인택시 10년 시세 추세를 분석해 본 결과 3, 4월이 바닥, 5월부터 성수기를 맞아 반등하기 시작, 연말까지 계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제일 바닥 구간에서 급등하기 시작하여 상승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연말까지 쭉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주식처럼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기업과 기회 요소들이 늘 상존하기에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광명, 광주광역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미래 고지로 항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연말까지 1억 5천을 넘어 2억을 향해, 광명도 1억을 향해 급하지 않는 걸음을 계속할 것으로 봅니다. 많은 분이 시세 전망을 물어옵니다만 저는 급하지 않다면 연말까지 보유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팔면 기다린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서울, 인천은 최소 전국 평균가 1억 4,600을 넘어서고 1억 5천 수도권 시세와 키맞춤 하거나 그 이상 갈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근거는 제가 작년 8월부터 전국 최고 택시 영업 환경을 가진 서울 개인 택시가 가성비 최고라고 주장해왔고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불경기 영향으로 특히 서민들 자영업이 크게 위축되고
기본적인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70, 80%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늘 거리에서 승객과 대화나 거리 모습의 변화 등을 경기 바로미터인 택시가 갈수록 거리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늘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 후 어렵게 모은 종잣돈을 생활비라도 벌자고 투자하여 반토막 나는데 채 반년도 안 걸리는 안타까운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개인택시는 이미 검증된 업종이라 최근과 같은 불경기의 최고 직업으로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추천해 온 것에 젊은이와 자영업자, 은퇴자들이 격하게 반응, 서울 시세가 급등하고 있고 이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개인택시를 하려면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설로 교육 접수부터 전쟁이고 수없는 민원에 교육 유효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 것이 지난 4월인데 7월번 접수부터는 절반은 접수 순으로 절반은 추첨으로 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개인택시 열기가 쉽게 식기 어렵다고 봅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큰돈 버는 투자가 아닌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이 많이 묻습니다. 개인택시를 하면 한 달에 300원 버냐고요. 열심히 하면 그 2배 버는 것도 어렵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방이나 수도권 개인택시들 시세가 서울보다 50 내지 100%나 비싼데 그들이 과연 서울보다 그만큼 돈벌이가 잘 돼 그런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지방은 그만큼 할만한 게 없고 택시 대수가 적어 투자 대비 안정성과 수익성이 그래도 개인택시가 제일 좋기에 상대적 고가 시세를 보인다고 봅니다. 2023년도 저희 영업 실적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정도로 일하고도 작년 매출 6,662만 원을 했고 가스비 등을 제하고도 5,979만 원을 벌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평균 12시간 정도이고요. 가맹은 한 적도 없고 카카오 멤버십 무료조차 한 번도 안 하고도 이 정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우리 나이로 70인데도 이만큼 했고 제가 2016년 개인택시를 시작할 때 필요한 돈 1억 1천을 전부 은행 융자를 받아 시작하여 생활비와 애들 교육비 융자금 상환까지 하면서 3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제가 좀 목표 지향성이 강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유튜브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 일을 제대로 못해 이 정도 한 것이지 유튜브를 안 했다면 연간 1,000만 정도는 더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살살 하고 있는데도 이만큼 했는데 만일 집도 필요하고 애들 교육비에 융자도 있어 돈이 더 필요해 월 22일 즉 저보다 한 달에 7일 정도 더 하면 연 1억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주변에 일반 것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연말에 푹 쉬면서 7,990만 원까지 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아예 마음대로 달린 분들은 1억 2천 3천 하신 분들까지 서울에만 1억 넘는 분이 수백 명입니다.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억을 하면 얼마나 남을까요? 표에 보듯이 매출 1억에 고정비 600, 변동비, 연료비 등 합해 2천을 빼면 연 8천만 원 순수입이 생깁니다. 이 정도 수입을 얻으려면 도대체 신의 직장에 들어가 얼마나 빡빡 기어야 합니까? 저는 5대 그룹 돈 많이 주는 SK에서 18년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 후 택시를 했지만 그곳에서도 받지 못한 돈인데 변변찮은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오래 다녀야 받을 수 있을까요? 즉 어줍잖은 회사원보다 개인택시가 보다 빨리 경제적 풀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혹은 현상 유지도 어려운 자영업을 가족까지 총동원 해도 이 정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아실 것입니다. 조금 낮추어 연매출 8천만일 경우에 비용 1,900을 빼고도 연수입 6,100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를 할 때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번호값이 1억 3천에 차값 소나타 2,400만 포함 1억 6천만원이면 평생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계속 오름세를 타면 돈이 더 필요하겠죠. 이런 환경이 서울인데 필요자금이 이제는 조금 올라 1억 6천이면 가족들 다 동원하여 치킨집이나 편의점을 하지 않고도 혼자서 충분히 4인 가족 키우고 먹고 살며 10년 하면 스위트 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개인택시이고 특히 그 중에 블루칩이 서울 개인택시라 이런 말입니다. 젊고 돈이 많이 필요한 분은 열심히 10년만 하면 원만한 집도 온전히 마련할 수 있고 60 넘어 은퇴 후 직업과 소일거리 자가용으로 사용할 분은 얼마든지 일주일에 3, 4일 하루 몇 시간만 일해도 되고 쉬고 싶을 땐 언제든지 쉬고 심심할 때 나가면 사람들과 대화와 돈벌이가 되는 정년 없는 직업, 이런 직업이 어디 있나요? 게다가 절대 망할 일이 없는 자영업, 건강과 안정, 수입이 보장되는 특히 불경기 최고 직업이 개인택시이고 그 중에 최고가 서울 개인택시라 이런 말입니다. 나이 들어도 식구들 눈치 안 보고 주머니 두둑하게 폼나게 손자들 용돈 주며 며느리의 이쁨 받고 친구들에게 술도 사고 여행도 다니며 건강과 행복을 워라밸을 할 수 있는 직업, 서울 개인택시로 초대합니다. 서울 개인택시를 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궁금하시면 구독 후 제가 올린 서울 개인택시 자격요건 영상을 검색하여 참고하십시오. 며칠 전에 서울 장안편 개인택시 매매업체 우성택시 땡땡이 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이 기가 막히더군요. 자기는 아직 서울 개인택시가 저평가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지방 시세가 높은 것은 거래가 잘 안 돼 그런 것이고 서울은 거래가 많아 그런 것이니 정상적인 가격이다. 지방은 시세가 높지만 수입은 서울보다 월등히 낮아 서울이 최고다. 곧 이 추세는 안정될 것이다. 안정된다고 시세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시세가 높다고 수입도 높은 것은 아니다. 서울 시세가 저평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방 시세가 턱없이 고평가된 것인데 이것은 지방 시세가 턱없이 높은 것이지 서울 시세가 낮은 게 아니라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1억까지면 무엇을 해도 괜찮은 자영업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개인택시 매매업만 오래 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이 매매업체를 하고 있으니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아직 이 모양입니다. 혹 양도양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업체는 절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 사기도 어려울 것이고 팔 때는 시세보다 한참 싸게 손해보고 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세보다 높게 웃돈 내고 사려는 사람에게 팔지 않겠다고 한 적이 또 있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매매상이 이렇게 시세 조정을 하고 있었네요. 기가 막히죠. 이들 장난에 우리 피해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우성택시 땡땡 외 여러 업체가 이런 시세 조정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혹 이와 같이 서울 개인택시 업권 신장을 방해하고 조정하는 매매상이 있다면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유하여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몇 업체들의 장난으로 피해를 본 전국 최고 영업 환경을 가진 서울 개인택시가 이제 이들을 퇴출시켜 제대로 평가받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그동안 매월 말 기준 전국 94곳 전체 시세를 조사 분석 자료를 올렸는데 가능하면 월 중이라도 쇼츠 등으로 주요 정보를 수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보다 빨리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